이 이야기를 발견하신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저장해 두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보세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배신자를 자청하면서 환자분들께 꼭 했던 조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암 환자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85살의 종양내과 전문의 김영한 박사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본 암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혹은 마지막 순간에야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진짜 지혜를 이 자리에서 나누려 합니다. 저를 배신자 취급했던 사람들은 제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 그것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요즘 암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명이나 암 환자가 새로 나왔다는 대화가 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등록된 암 환자가 25만 5천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졌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단순히 인체의 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의사들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는 상처를 치유하고 병균을 없애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입니다. 이런 급성 염증은 대부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마치 도로에 작은 구멍이 계속 방치되어 결국 거대한 싱크홀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작은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합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만성 염증과 고혈당증이 지속될 경우 인체 내에서 암세포를 자극해 증식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은 지금 혹사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감염이 생기거나 과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때 염증의 끈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이라는 거대한 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제 아내인 정수기에게도 만성염증의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20여 년 전쯤 정수기가 갑자기 몸살에 걸린 듯 기운이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두통과 피로감,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정수기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각종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직감을 총동원해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수기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수기는 스트레스에 약한 편이라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단 것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고혈당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몸에 만성 염증을 불러온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만성 염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기에 환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우선 정수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설탕이 가득한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챙겨주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정수기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정수기의 몸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고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만성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암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가까이 하면 암이 싫어하는 몸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냉장고나 식탁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음식들이 들어있나요? 첫 번째 염증 소방수는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지요. 이런 식품들을 평소에 자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닿아 산패되면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봉지를 뜯어놓고 너무 오래 두었거나 쩐내가 난다면 아까워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지 이미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을 무시하고 영양제만 챙겨 먹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염증 소방수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나 체리, 아싸이베리 같은 식품들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베리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자체의 신선한 맛을 느끼며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블루베리 주스를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주스는 대부분 설탕 덩어리라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양배추를 채 썰어 케첩을 살짝 곁들여 먹거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맛으로 먹나 싶으실 텐데 한번 맛들이면 중독될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성분이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고도 강력한 염증 소방수는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혈액의 점성이 낮아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늘 커피와 함께 물이 놓여 있는데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세포가 붓거나 심할 경우 뇌부종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작은 음식 하나하나가 염증을 막아주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암을 종종 교통사고에 비유하곤 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빨간불에 건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암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암 발생 요인의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는 환경이나 유전 등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60%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40%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면 암을 불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검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건강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미래를 들여다볼 수정구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명숙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5세 나이에 유방암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명숙님은 매일 새벽 수영을 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며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건강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명숙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암이 그녀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불운하게 찾아온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녀는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숙님은 좌절 속에서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박사님, 오늘도 잘 버텨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이제는 정기검진만 받으러 오시는데 이전보다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명숙님은 아프고 나서야 진짜 건강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제 힘으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병원비도 엄청나게 비싸 초음파 검사 한번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성염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은 단순히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염증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자나 탕수육, 탕후루 같은 음식이 먹고 싶을 때 한 번 더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작은 인식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완전히 끊고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노력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또 다른 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만약 오늘 피자를 한 조각 먹었다면 대신 내일 아침에는 브로콜리를 데쳐 먹거나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식으로 보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벼락치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암의 근본 원인인 만성염증을 반드시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약보다 강력한 염증 소방수인 물과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걸리기 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